평양에서의 곤욕. 그들은 보통 문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나졸들에게 검문을 받게 되었다. 너희들은 어디서 오는 누구냐? 한 놈의 깃파리가 끌고 있는 기리구차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네, 안양에서 오는 나그네입니다. 네, 이놈, 그따위 대답이 어디에 있느냐? 무슨 목적으로 여기 평양에 왔느냐 말이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조선 팔도를 유람하는 사람들이외다. 평양이 하도 경치가 좋다기에 이렇게 찾아왔소이다. 팔도를 유람하는 사람이라. 아니, 이놈이 우리를 놀리려 드는구나. 네, 이놈, 이것은 무엇이냐? 이 괴상스러운 물건은 무엇이냐 말이다. 아니, 여보시오. 당신 무슨 말버릇이 그렇게 흉악스럽소이까? 우리를 완전히 죄인 취급하니 어쩐 영문이오? 우리는 죄 지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소이다.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런데 너희들 몰골이 예사롭지 않다. 이 말이다. 우리는 너희들같이 수상쩍은 사람들을 검문할 권리가 있다, 이런 말씀이다. 이제 알아들었느냐? 호패를 차고 있느냐? 혹은 무슨 다른 쉼표라도 가지고 있으면 어디 내놓아 보아라. 여기 호패가 있고 여기 쉼표가 있소이다. 좌우간에 너희들 둘을 가명으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다. 자, 나를 따라오너라. 호패를 내놓았으나 나졸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사실 글자를 모르는 놈인 듯 했다. 정우와 기팔은 나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는 판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나를 이놈들의 행동거지가 수상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조선 팔도를 유람한다옵니다. 얼굴을 들라. 온 나라가 가뭄과 역질로 아주 어려운데 조선 팔도 유람이라니 어디서 못하는 놈들이냐. 이질짓고 하렸다. 판관이란 벼슬은 가명에 설치되어 있던 고위직으로 감사의 최고위 보좌직이다. 판관은 감사의 행정 기능을, 도사는 속현 감독 기능을 보좌하고 있었다. 네, 이실직고 하겠사옵니다. 소위는 조선 팔도의 지도를 만들 뜻을 세우고 전국을 실측하기 위해 현지를 답사하고 있사옵니다. 이놈은 소인의 종놈이옵니다. 뭐라고? 지도를 만든다고? 네, 이놈, 나라의 지도를 만드는 일은 관상감의 소관 사항이거늘 어찌 그런 일을 너 같은 놈이 할 수 있단 말이냐? 나리, 소인은 그 일이 나라에서 하는 일인 줄 잘 알고 있사오나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옵니다. 나라에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통일성이 없고 실제성이 부족하며 친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옵니다. 별놈이 다 있구나. 여봐라, 이방. 근자의 한양에서 고을의 행정도를 정밀하게 그려서 올리라는 조령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고? 네, 잘 알고 있사옵니다. 조선 360개의 고을도를 정확하게 그려 올리라는 훈령이 있었사옵니다. 그것이 아마도 내년 6월까지라고 알고 있사옵니다. 지도 제작에 대한 세칙들이 조령으로 하달되었겠다. 여부가 있사옵니까? 각 고을로 다 내려보냈사옵니다. 그런데 이놈들은 어찌된 작자들인고? 그래, 너희들은 나라에서도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려 힘겹게 추진하고 있는 일을 어찌 너희 두 놈들이 이렇게 보겠다, 이런 말인가? 나리, 이놈들이 정체가 수상하오니 한번 문주를 해보미 어떠하오실지? 이방이 건의를 했다. 물고를 한번 내보자는 것이다. 그러면 진실이 술술 흘러나올 것이 아니냐는 뜻이다. 아니다. 양민을 거동이 좀 수상하다고 함부로 문초할 수는 없는 일. 내일 아침에 감사나리에게 이놈들의 처리를 범신하도록 하라. 하교하신 대로 하겠나이다. 뜻밖에도 정우와 기팔은 감옥으로 끌려가고 말았다. 다른 이유는 없었고 다만 거동이 수상하다는 것이었다. 나리,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되올지요? 무슨 뾰족한 방법이 없을까요? 아서라, 그런 잔꾀를 부려서는 안 되는 일이라. 우리가 지은 죄가 없는데 무슨 연유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느냐, 고정하거라. 정우는 감옥 안에서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깊은 생각에만 빠지는 것이었다. 기팔은 우라같이 밀었으나 별다른 수가 없었다. 다만 문초에서 자기의 정체가 폭로되지 말아야 한다고 걱정할 뿐이었다.
그러나 당장에 있을 것 같던 문초가 도무지 소식이 없었다. 여보시오, 전리. 우리를 문초한다더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게요? 시끄러. 지금 평양에 역질이 번져 수천 명이나 죽어가고 있다. 너 같은 얼빠진 놈을 데리고 감사나리가 보낼 여유란 없다. 좀 더 기다려라. 여보시오, 전리. 날 말이에다. 전옥을 좀 만나게 해주시구려. 내 할 말이 있소이다. 죄 없는 사람을 언제까지 여기에다 가두어둘 작정이오? 당신네들 문제는 전옥이나 나 같은 사람이 처리할 일이 아니다. 감사날이나 판관께서 처리할 일이니 난 모른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끌어내다가 장을 칠 것이다. 어허, 이를 어쩌나. 정호는 한탄을 할 수 있을 뿐 무슨 다른 도리가 없었다. 정호는 전옥과 면회만 되면 신원이 만들어준 신분 보증서인 보단자를 내놓을 작정이었다. 그러나 일개 나졸인 전리에게 그런 것을 내놓을 수는 없었다. 나졸이 그런 글을 읽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다가는 분실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신원이 주선에서 만들어준 보단자를 함부로 내놓을 수도 없었다. 그것은 사실 정호 자신이 조선 팔도를 돌면서 지도 제작에 나서고 있는 일이 국법에 저촉되느냐 하는 문제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호는 결코 그것은 국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다. 정호는 자신이 가장 인정에 맞지 않는 지도 제작자 농포자 정상기를 생각해 보았다. 정상기는 처음으로 지도 제작에 있어서 백리첩을 쓴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개인의 자격으로 조선 팔도를 실제로 답사한 사람이다. 그의 팔도도는 그의 갖고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실학의 원주인 이익의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그의 경세치용학의 정신을 가장 잘 학문에 실천한 사람이 정상기이다. 그럼 농포자는 어떻게 온 나라를 답사했단 말인가? 일생 그도 역시 벼슬을 하지 않았지 않은가? 그럼 택례지를 쓴 이중화는 어떠했는가? 정담 이중화는 벼슬이 병조 좌랑회까지 올랐으니 그는 참상관으로 큰 벼슬을 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역시 전국을 나름대로 답사했고 마지막에는 벼슬까지 내놓고 저술에 몰두하지 않았는가? 감옥에 갇힌 지가 근 한 달이 되었다. 이런 전례가 없는 법이다. 상감도 어찌하지 못하는 법이 있거늘 어찌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감금할 수 있단 말인가? 정호는 저기 우라같이 밀었다. 여보게나, 도대체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는 법이 어디에 있나? 자네들이 정의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감금한다면 내가 한양에 돌아가서 사헌부에 탄원서를 올릴 작정이네. 아무리 가명이라 하지만 무고한 사람을 이런 식으로 감금할 수는 없는 일. 자네들 무사하지 못할 것일세. 겨록 이란이란 경국대전의 문구를 알지 못한단 말인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전옥한테 말해보라. 전옥은 언제쯤 뵐 수 있소? 내일 아침에 순검을 놓을 것이다. 그때 물어보거라. 역시 정호가 공갈을 친 것이 주요한 듯 했다. 그래도 전리는 좀 관심을 가지고 정호의 물음에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효과는 당장에 나타났다. 다음 날 아침에 정호와 깃발은 동원마당으로 불려나갔던 것이다. 그 규모가 대단했다. 그야말로 으리으리했다. 한양의 궁궐 안으로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 규모를 비교할 수는 없었으나 좌우간 정호와 깃발은 규모의 어마어마함에 기가 질리지 않을 수 없었다. 감사가 앉은 밑으로 도사와 판관이 서 있었고 그 아래 마당에는 육방이 도열해 있었다. 네 이놈, 고개를 들라. 듣자 하니 내 놈들은 무슨 괴상스런 기구를 가지고 다니면서 조선 팔도의 산천도리를 증량한다 하니 그 죄가 아주 중하도다. 내 놈들의 죄를 대로 다스릴 수는 없고 장으로 다스릴 터인즉 할 말이 있느냐? 사또날이 어찌 학문하는 태도가 죄가 되온지 알고 싶사옵니다. 죄에 대한 벌을 받아도 제목을 알고 받고 싶사옵니다. 내 이놈 방자하다. 그런 행위를 스스로 학문이라 하니 그것은 과연 무슨 학문이냐? 그것은 쑥중대왕 영조대왕 시절에 큰 학문적 업적을 남긴 성호 이익 선생이 주장한 경세치용의 학풍에 의한 것입니다. 농포자 정상기는 역시 성호의 문화로 아무런 벼슬도 하지 않으면서
지도 제작에 몰두하여 팔도도를 만들었고 청담 이중환은 택리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아무도 당대인들이나 후세인들이 나라에서 시킨 일이 아니었다 하여 그들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내 놈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 잔고? 서울 약현에서 약전을 일구는 한편으로 뜻한 바가 있어서 이렇게 정확한 나라의 지도 제작을 위해서 온 나라를 떠돌아다니고 있어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경국대전에 보면 범죄의 심리에 있어서 죄질의 경증에 따라 겨록이란이라는 기한이 제한이 있는 바, 사형 등 대사는 40날, 도나 유 등 중사에는 20날, 장인이 태 등 소사에는 열흘을 규정하고 있어옵니다. 소인이 비록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으나 학문하는 사람으로서 감사어른이 아무런 심리도 없이 너무 오래 감옥살이를 하게 된 데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나이다. 내 말이 맞도다. 여봐라, 판관은 어찌하여 이자를 여기에 대령시켰으며 왜 그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었는고? 네, 소인도 잘 모르옵니다. 소인은 다만 형방의 조언으로 그 자를 그렇게 가두었고 나리 앞에 대령하게 했나이다. 형방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 대령에 싸웁니다. 그래, 형방은 자투지정을 소상히 말하라. 사또날이 소인도 이자들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잘 판단을 할 수 없었사옵니다. 누구를 해친 것도 아니고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아녀자를 겁탈한 것도 아니고 무슨 역모를 꾸민 것도 아니고 접자질을 한 것도 아니고 군포를 내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방면하라고 했나이다. 그런데 어째서 방면하지 않았는고? 그런데 마침 한양의 관상감에서 영의정 대감이 맡고 있는 관상감 영사의 영으로 우리 평안도의 지영, 도로, 산천, 진보, 관방의 성곽, 해로, 수로, 봉수 등에 대해서 상세한 지도를 각 고을별로 만들어 올리라는 조령이 있어사옵니다. 그 일은 나도 잘 알고 있지. 그래서 이자들이 한다고 하는 일하고 겹치는 것 같아 조금 생각해보고 또 역질에 시달리는 고을 사람들을 돌보느라 차일피일한 차에 금방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사옵니다. 그래? 이자가 한양 사원부에 직접 발굴을 하겠다고 했다는데 사실인고? 소인이 그런 말은 한 적이 있었사오나 진위는 아니옵니다. 발칙한 놈이다. 우리 평양 가명에 그런 큰일이 있어서 온 관원이 정신이 없어서 피의자들이 처리가 조금 늦어졌기로서니 사원부에 관원을 발굴하려 하다니 전하에 사또날이 그러던 참에 마침 한양 관상감에서 자기들이 이첩한 사안에 대한 검증과 동료차 관리가 내려왔사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 사안에 대하여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 그 사실을 왜 나에게는 말하지 않았는고? 사또나리께서 너무 황망 중이시라 우선에 판관나리에게 알렸나이다. 그래서 판관나리와 한양 관상감의 관리가 상의한 결과 이자들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관나리의 지시로 결국 사또나리의 면전으로 끌고 나왔나이다. 형방이란 자는 추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땀을 뻘뻘 흘렸다. 판관은 말하라. 왜 이자들이 죄가 있는고? 내 소관이 관상감의 경관에게서 듣기로는 이자들이 하는 일은 결코 개인의 자격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나라의 오장육부라고 할 수 있는 용로, 해로, 수로, 진보, 병영, 성곽, 지영, 지세, 봉수, 장씨 등을 어찌 이런 미천한 자들이 나라의 허락도 없이 조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농포자 정상기나 청담 이중환과 같은 실학자들의 전거가 있지 않느냐. 내가 알기로는 상감께서도 그 당시 그들을 크게 포상하고 사후 시우를 내리고 중직을 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농포자 정상기는 세조대왕조 제1등 정난공신인 영의정 정인지 대감의 후손이고 청담 이중환은 참판 진유의 아들이며 자신이 병조좌랑에까지 오른 영문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영모의 죄를 짓지 아니하는 한 결코 나라에 누가 될 일을 할 턱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오직 상감과 나라에 조금이라도 득이 되려는 견지에서 자신이 학문의 기틀을 잡았고 그런 견지에서 지도를 제작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들은 근본을 알 수 없는 자들로서 사사로운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함으로써 사악을 저지르고
나라의 해가 됨을 조금도 저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이 자들은 의주 국경으로 나가 명인들에게 나라의 지도를 거금을 받고 거래할 목적이 없다고 말할 수 없사옵니다. 이것이 관상감 관리의 말이옵니다. 역질이 번지고 나라의 흉년이 들어 어지러우니 백성들 중에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명나라 간도나 요동으로 도망치는 자들이 적지 않사옵니다. 이런 자들 중에는 무언가 명국으로 가서 물자와 바꿀 만한 것을 가지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서 엉뚱한 짓을 하는 자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사옵니다. 국보를 훔치거나 고을을 떠나면서 지주들을 죽이거나 지주의 집에 불을 지르거나 하는 자들이 나날이 불어나고 있사옵니다. 소관이 생각으로는 이 자들도 그런 류에 속하는 소인배들이 아닌가 하옵니다. 장으로 한 60대를 내리시면 자기들이 잘못을 깨닫고 근신하리라 생각하옵니다. 알았다. 내 놈들의 죄를 이제 알겠느냐?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농가에 가만히 처박혀 농사일에 전념하고 나라의 국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할 일이지. 나라에서도 하기 어려운 일을 발칙하게도 혼자의 힘으로 하겠다고 나서서 전국을 유리방랑함으로써 민심을 소란케 한 죄 절대로 적지 않으리라. 사또나리 소인들은 민심을 소란한 적이 없으며 백성들을 괴롭힌 적이 전혀 없사옵니다. 다만 우리 두 사람은 두 발로 걸어 좋은 지도를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 땅을 돌아다녔을 뿐이옵니다. 그래, 반관은 말하라. 관상감에서 왔다는 그 경관은 어디로 갔는고? 네, 오늘 아침에 사또 면전에 현신하려 했으나 관상감 영사 영의정 대감의 영을 각 가명마다 전하는 길이 바빠 오늘 새벽에 함경도 가명으로 떠나싸웁니다. 이 경관이 외관인데다가 직급이 하급직이라 사또나리 면전으로 나올 필요가 화급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붙잡지 않았사옵니다. 그리고 경기 가명과 충청도 가명에서도 감사를 뵙지 않았다고 했사옵니다. 알았다. 저기 저 죄인들에게 장 60대를 쳐서 잘못을 깨닫도록 하라. 네, 알아모시겠사옵니다. 얘들아, 저기 저 죄인들을 끌고 가 장 60대를 쳐라. 그리고 관아 밖으로 내쳐라. 장 60대를 치라 합신다. 정우는 보단자를 써먹을까 했으나 끝까지 참기로 했다. 이제 겨우 참상관의 문턱에 턱걸이를 한 신원의 신원 보증서를 여기 정이품 당상관인 평양감사 앞에 내놓으면 혹시 그의 신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품계는 절대적이다. 그것은 절대로 무시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양반 관료 사회의 절체절명의 권위를 말하는 것이며 대류리어 그 권위가 인정된다. 친가, 처가, 외가의 삼족과 부, 조, 중조, 외조의 사조에 걸쳐 그것은 광영을 돌리는 것이다. 본래 양반이란 생업이 없는 계급이다. 그들은 이런 품계를 받아 벼슬을 사는 것만으로 일생의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받는 품계는 그들의 존재 자체인 것이다. 정우 자신의 행위가 한양의 의금부까지 올라가서 무죄가 판명된다면 지금 신원이 보단자를 내놓아도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유죄로 판결된다면 신원이 신상에 큰 위해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었다. 정우와 기팔은 볼기짝을 까고 형틀에 메어졌다. 장 60대라면 큰 형벌이었다. 자칫하다가는 엉덩이 살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감사가 기팔의 신분을 꼼꼼히 캐지 않았고 그리고 관상감에서 왔다는 경관의 정체를 스스로 알려주어서 정으로서는 바깥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정보를 얻는 엉뚱한 이득을 보았다. 그러나 정우와 기팔이 아무리 강건한 몸을 가진 장정이라 하지만 역시 장 60대란 대단한 형벌이었다. 장 60대를 맞고 나서 정우도 기팔도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다. 형리들이 그들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어서 정신을 일깨웠다. 그러군 그들은 관아 밖으로 내쳐졌다. 명나라 사신의 숙소인 대동관 남쪽에 가명 본영이라 할 수 있는
상하 건물에서 그들은 밖으로 내쳐졌던 것이다. 대동관 서편에 제2아문과 그 뒤에 제3아문이 있었다. 역시 평양 가명은 컸다. 제3아문 뒤에는 가명의 서원이 있었다. 정우와 기팔은 길바닥에 그대로 널브러졌다. 도저히 어떻게 운신을 할 수 없었다. 날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저히 걸음을 옮겨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안진뱅이가 될 것 같습니다. 어서 장독을 풀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 복록방으로도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온 약재를 써야 하느니라. 정우는 그래도 다행으로 가지고 다니던 보찜은 온전히 보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기다시피 해서 능라도로 빠지는 장경문 근처에서 주먹을 발견하고 그리로 들어갔다. 정우는 주모에게 부탁해서 뜨거운 물을 가져오게 해서는 상처 부위를 소독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보찜에서 황단, 백반, 자마를 불에 태워 만든 가루를 꺼내어 환부에 붙였다. 이 약재는 원래가 무기의 상처를 입었을 때 쓰는 것이지만 정우는 장독이 오른 상처에 붙였다. 정우는 혹시나 산에서 비적들과 싸움이 붙어 상처를 입었을 경우를 상정하고 이 약재를 만들어 가지고 다녔던 것이다. 무기에 의한 심한 상처에는 즉교약이었다. 이 약재를 상처 부위에다 붙인 정우와 기팔은 엎드린 채 길게 뻗고 말았다. 그들은 천장을 쳐다보고 바로 누울 수가 없었다. 여보게 주모, 우리 숙식 때는 걱정하지 말고 여기 좋은 반상을 겸상으로 해서 좀 올려주게나. 주모는 정우와 기팔의 물고를 보고는 썩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정우의 다짐을 받고서야 그녀는 얼굴에 웃음을 띄었다. 아이고 매, 어디서 그렇게 흉한 상처를 입었나요? 어디 왈패들한테 몰매를 맞으셨나 봐요. 우리는 말이외다. 평양이 살기 좋고 기생 많고 풍류객들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멀리 한양에서 찾아왔소이다. 그런데 기생과 풍류객은 없고 나그네를 두들겨 패는 왈패들만 득시글거리니 이 어찌된 일이오? 우리를 좀 도와주시구려. 그 후인은 후하게 쳐드리리다. 평양 인심이 다 옛날이죠. 지금은 다들 악기같이 되어버렸어요. 역질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들 피난을 가버렸죠. 게다가 흉년이 들어 압록강으로 두만강으로 흘러가 버렸지요. 그럼 우리는 부병루와 영명대는 보지 못하오? 그 건너편이 능라도라면서요. 그거야 지금이라도 나가서 보면 되죠. 하지만 옛날처럼 풍류가 휘늘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알아소이다. 어서 반상이나 올려주시구려. 정우는 장모 월선에게서 노자를 두둑이 받은 것이 천만 다행이었다. 잘못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 뻔했다. 정우와 기팔은 주막에서 근 일주일을 머물렀다. 그러나 장독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정우는 겨우 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칠성문 근처에 나가서 약재를 좀 샀다. 도무지 몸이 풀리지 않기 때문이었다. 장독을 푸는 데는 역시 신모기, 사양, 백납, 백줄, 백봉령, 인삼, 백작약, 당귀, 진피, 향부자, 회목, 길경, 쑥지왕, 감초, 자연동을 각각 한 양 이상씩 섞어 가루로 만든 후 하루에 3돈중씩 하루에 3회 복용하면 즉교를 볼 수 있다. 일주일 전에 처방한 약은 우선에 지혈을 하고 상처의 환홍을 막는 데 목적이 있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혈두를 풀어주는 것이 급선무이다. 혈두가 풀리지 않으면 늘씬하게 얻어맞아 맺힌 어혈이 풀리지 않는 것이다. 나리는 역시 의원입니다. 소인놈이 산에서 안두령을 고치는 나리를 본 적이 있었지요. 아니, 나는 의원이 아니야. 내가 몇 번이나 말을 해야 알아들을고 나는 다만 먼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으로 최소한의 약재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야. 좌우간의 나리는 대단한 분입니다요. 이제 살 것만 같습니다요. 그런데 나리, 말해보거라.
우리가 결국 이런 지독한 고생을 하는 이유란 한양의 그 관상감에서 왔다는 낯짝도 모르는 경관이란 자 때문이 아니오니까? 감사어른과 판관은 어찌 보면 우리를 용서해 줄 것 같았는데 그 경관이란 자가 그런 말을 하고 갔다고 해서, 즉 나리와 내가 무슨 다른 학자처럼 양반이 아니라고 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이런 봉변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요? 그 자가 도대체 누굴까요? 그 자를. 기팔은 순간적으로 어둠 속에 파묻힌 두 눈에서 번득이는 불을 뿜었다. 아서라,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다가는 다른 봉변을 당하게 된다. 나리, 도무지 그런 법도가 과연 법전에 있습니까요? 양반이 아닌 사람은 그런 중대한 일을 하지 말라는 법이 법도에 있습니까요? 이놈은 까막눈이라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요. 그런 법도가 있을 덕이 있느냐? 순조원년에 공노비 제도가 정식적으로 어명으로 혁파된 이후로 그런 계급의식이 많이도 없어졌다. 내가 감사에게 말한 대로 실학자들은 물론 양반이 많지만 대부분 중인 출신들이고 그들은 학문의 어떤 부자에도 강요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왜 그자가 그런 소리를 하고 자취를 감추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기로는 조선팔도 지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양의 관상감과 내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처지인 것 같구나. 원 죽일 놈들, 어찌 그런 흉측한 짓을 한단 말인가? 나리, 과거도 중인이나 상인들도 볼 수가 있다고 하던데요. 나도 그 문제는 잘 모르겠다. 나는 워낙에 벼슬을 한 과거에는 관심이 없느니라. 그러나 경국대전 어디에도 중인과 상인을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구절은 없다. 그런데도 왜 과거는 양반들만 응시하는 겁니까? 천하의 나쁜 놈들.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로는 실력이 도저히 어릴 때부터 서문을 익히는 양반을 따를 수 없다는 판단에서일 것이고, 중인들은 기술 관료이고 상민은 농민이라는 오래된 관습에 의한 인습 때문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이런 인습을 깨 부셔야 합니다요. 그러므로 나리의 그 지도 만드는 일은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요. 암 여부가 있느냐. 내 눈 말대로 관상감의 그 경감만 없었더라면 우리의 전도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하니 앞으로는 좀 조심을 해야겠다. 조심을 하다니요? 나리는 도대체 무엇이 목적입니까요? 진화낭자를 찾는 것입니까요? 무슨 지도라는 것을 만드는 일이 목적입니까요? 진화낭자. 나는 참 그분을 잊고 있었구나. 그분은 분명히 묘양산에 계시다고 했겠다. 그럼요. 여기서 묘양산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냥 한양으로 돌아가실 작정이셨던 건가요? 아니, 그럴 턱이 있느냐. 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있었느니라. 그래, 묘책을 알아내셨습니까요? 아직은 아니다. 무슨 방법이 있을 것이다. 시일을 두고 생각해 보자꾸나. 정우와 기팔은 그난달을 복룻방에서 지냈다. 그들은 그런대로 건강을 회복했다. 그래서 날이 추워지기는 하지만 묘양산을 향하여 떠나기로 했다. 정우는 넉넉지 않은 노자를 염려해서 많은 약재를 사서 기팔의 등짐에 지게 했다. 그는 각고을의 장시를 돌면서 그것을 팔아서 노자로 쓸 작정이었다. 자신이 그래도 약재에 대해서 간단한 처방을 알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유긴하게 쓰이게 될 줄은 미처 몰랐다. 한양에서의 삶도 그것으로 꾸려가고 있지 않은가. 날이 추워지는데도 떠나야 합니까요? 글쎄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권 계속.